사례가 잘 걸리는 이유는 구강호흡 때문이었습니다. 사례를 정의해보면 사례는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 숨길로 들어가서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경우를 사례라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흡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는 구강, 인두, 식도의 삼키는 기능과 기도의 보호작용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주 가끔의 사례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면 검사에서 대상자의 약 50% 정도에서 밤에 자다가 이제 흡인성 기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량의 흡인은 기관지 청소 기능이 정상적이고 방어 기능이 정상적이면 별다른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나 기도 분비물이 많아서 그 양과 빈도, 흡입물의 형태, 구강 위생, 호흡기의 상태, 면역 기능 등에 따라서 화학성 폐렴, 세균성 폐렴, 혹 급성 기도 폐쇄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병적인 흡인은 가끔 뇌졸중이 일어났을 때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인후두부 종양이나 진행성 신경질환 혹은 근육질환으로 인해서 천천히 생겨날 수도 있고 두경부 종양 수술 또는 폐나 심장 수술 후에도 이렇게 흡인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는데요. 치료는 드물게 생기는 것은 특별히 치료가 필요가 없죠. 근데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많이 생겨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방법은 사례가 심하다면 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를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제 진단을 위해서 비디오 방사선 투시 연화 검사를 가장 가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진단을 한대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연화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 운동 연습, 또 온도 자극, 고개 드는 연습 등의 간접적인 치료와 연화요법, 자세 교정 등의 직접적인 치료가 있다고 하고 수술적인 치료로는 기관 절개술, 성대내 전술, 또 윤상 인두근 절개술 등 이제 간단한 수술부터 후두 기관 분리술, 기관 식도 우회술 이런 수술을 시행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례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요. 코가 안 좋고 입으로 숨을 많이 쉰 사람들 중에 사례 걸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 등으로 인해 수면 중 분비물이 구강 인두와 인후두를 자극하게 되면 수면 중 흡인 증상으로 헛기침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자율신경의 반사 활동이므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증상으로는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염 축농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구강호흡을 하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자주 걸리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병적인 사례 말고 이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소한 사례가 자주 걸리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구강호흡으로 인한 질병으로 아침에 침을 삼킬 때 목이 칼칼하고 입이 마른 상태라면 밤에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잠을 잤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 점막 자체가 피로해지면서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갑작스러운 음식물의 자극에 여유 있게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점막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정말 1년에 사례가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사례가 걸리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자극이 아니면 사례에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사례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사례가 걸리는 그런 횟수와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육의 순발력과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저는 구강호흡으로 인한 구강호흡기 점막의
피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무엇보다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경각심이 필요하죠. 또 구강점막과 기도점막을 회복시키는 그런 침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침은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편도선 침법, 설화임파선 침법, 설근 침법, 성대 기관지 침법 등을 사용해서 이제 구강인두 설근 부분에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자극을 받는 목구멍 전체 부분을 살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살에 걸림증도 생기게 된다. 일상생활 중 사소하게 발생하는 살해 증상은 입으로 숨을 쉬면서 생기는 호흡기 점막이 상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이 치료로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살해 걸림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